안녕하세요. 전과앨범 최현민입니다. 얼마 전에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그랬어요. 유튜버가 너무 시끄러워서 밤에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잔잔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도 조금 조근조근 잘근잘근 씹는 주제라서 아마 되게 재밌게 푸근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듣다 보면은 야, 이 미친놈이네 이거 완전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유튜브를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알토란이라고 불리는 삼성동 봉은사 뷰가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60평이 다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기사로 쓰거나 유튜브를 찍으면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도대체 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오늘은 제 영업 비밀을 조금 풀어놓을까 해요. 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기자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맨땅에 헤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지를 제가 하나씩 세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정순균 구청장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원래 제가 취재하던 건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내용을 취재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일 처음에 정순균 구청장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술자리에서 야, 정순균 구청장 와이프가 원래 일식집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갤러리를 해서 그림을 팔고 있대. 사업가들이 그 그림을 엄청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갤러리에 걸린 그림들은 대부분 완판된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진짠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규제를 풀거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되게 큰 존재예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경로로 이 사람에게 뇌물 혹은 어떠한 선물을 주려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와이프나 정치인들의 가족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시민사회를 썩게 만드는 부정부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아내나 정치인의 가족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기자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갤러리라고 하면은 일단은 미술품 거래는 면세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나오죠. 그리고 뭔가 가리기도 쉽죠. 숨기기도 쉽죠. 비싸게 팔 수 있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나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갤러리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 때 거의 황제에 준하는 위치에 갔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명박 정부와 멀어지게 된 계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들이 많은데 이 당시의 내부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와이프가 갤러리를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로 미술 그리고 갤러리라는 분야는 정치에서는 함부로 접근해선 안 될 분야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와이프가 만약 미술을 좋아한다고 하면 취미로만 하도록 해야지 갤러리를 연다거나 그림을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낙연 당대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낙연 아내가 선생님 출신인가 그런데 이분도 그림을 그려서 이낙연이 전남도지사 시절에 그 전남도에 있는 어떤 기업들한테 이거를 되게 꽤 비싸게 팔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되게 사소한 거지만 부정부패의 시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는 미술이 가장 무서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을 수 있는 가장 작고 또 거대한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술자리에 듣고서 이걸 한번 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보통 메모를 할 때 저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내요. 정순균 아내 갤러리 이런 이메일을 제가 저한테 보내겠죠. 그래서 그 이메일을 집에 와서 읽어봅니다. 그럼 다시 술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복기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구글을 열어요. 그리고 검색을 합니다. 정순균 아내 띠링 나오죠. 이름이 나오네요. 최경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검색해야 돼요? 최경미 갤러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죠.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화이트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또 클릭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메일 주소가 나와요. 이메일 주소는 되게 많은 검색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검색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색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명이 나왔어요. 극미래. 이 극미래라는 법인명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일단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겁니다. 왜냐면 법인이 있는 경우엔 공식적인 문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법인 등기부 등본.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뽑으면 돼요. 700원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뽑으면 이 회사의 기초적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경미 그리고 극미래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뭐가 나올까요? 짠! 기사가 나오죠. 역시 한국경제.
경제지들은 보통 되게 작은 기업의 CEO들이 자기를 홍보하고 싶을 때 이런 홍보성 기사를 되게 자주 써주기도 해요. 이런 데에서 우리는 되게 많은 단서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나요? 스시코라는 음식점을 했다라는 점이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저에게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의 정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한국경제 기사도 한번 볼까요? 동영상이 남아있어서 한번 봤어요. 근데 동영상을 잘 보다 보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최경미 대표의 나이가 59년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법인 등기부등본에 우리는 어떻게 나왔죠? 나이가 다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더 많은 게 진짜 나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원에서도 음식점을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최경미 대표의 고향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쳤죠. 최경미 출신. 그랬더니 거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경남 거창. 누구 출신지죠? 김태호 의원의 출신지입니다. 뭔가 둘이 관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뭐 어쨌든 간에 넘어가죠. 그래서 최경미 거창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페이스북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을 클릭하면 거의 80% 다 온 거예요. 일단 친구 명단을 봅니다. 이렇게 친구 명단을 보다 보니까 되게 낯익은 이름이 몇 개 보여요. 일단 황우여가 보여요. 황우여는 어느 당이죠? 새누리당입니다. 그리고 심동보 씨도 나오네요. 심동보 씨는 우파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정순규는 민주당이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경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좌우가 되게 흐린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창 출신 중에 김태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기자의 개인 역량이 조금 필요하고 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좀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죠. 그 다음에 저에게 넘어온 정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순균 구청장이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기사 링크와 최경미 대표의 첫 번째 전시회 브로셔였어요. 이 문자가 뭘 의미하냐면 정순균 구청장이 주변 지인에게 내 아내가 하는 갤러리를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을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일단 정순균 구청장과 아내 최경미 대표의 사업이 뭔가 연결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권력자라면 아내가 하는 일을 돕거나 함부로 소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문자에 나온 기사가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몇 개를 뒤져봤죠. 그랬더니 나온 게 뭐였냐면 이 기사였어요.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지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사를 종이로 뽑아서 낸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어디서 났나요? 중앙일보죠. 정순균 구청장이 기자 출신이거든요. 어느 신문사 출신이었을까요? 중앙일보 출신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정순균 구청장이 지인들한테는 이 기사를 보냈을 거고 이 기사를 낸 건 중앙일보고 정순균 구청장은 중앙일보 출신이에요. 이거는 지금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정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경미 대표한테 전화를 했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사업이랑 구청장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그런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뒤져요.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보통 대표이사의 집 주소가 나옵니다. 그 집 주소를 보고서 그 사람의 등기부등본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등기부등본을 뽑은 다음에 이 사람이 예전에 살던 집을 또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예전에 살던 집을 뽑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1990년대 후반까지 경기도 안양시에서 23평 아파트에 살던 정순균 구청장의 아내는 1999년 광진구에 추미애가 살고 있는 아파트 55평으로 이사를 왔고요. 그때는 매매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2년 뒤인 2001년에는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25평으로 입주를 합니다. 이때도 매매였고요. 그런 다음에 10년이 지난 2011년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60평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합니다. 이 사람의 부동산 과거 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뽑을 수 있죠? 최근에 강남구청이 강남 구민한테 큰 아픔을 준 적이 있었잖아요. 20평대에서 살던 사람이 30평대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20평대면 내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다, 가지 마라 하면서 허가를 안 내준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순균 구청장이랑 아내랑 그리고 딸 이렇게 셋이 있는데 60평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순균 구청장의 아내가 갤러리를 하고 있다는 취재를 하면서 정순균 구청장이 펜트하우스 60평에서 세 가족이 산다. 근데 그 중에 딸 하나는 유학을 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취재를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보태요. 직접 현장을 가죠. 지금 보이는 곳이 어딜까요? 봉은사입니다. 봉은사는 어디죠? 삼성동에 있습니다. 저 멀리로 무역센터가 보이고 코엑스도 보이죠. 이 코엑스 삼거리에 위치한 이 높은 건물, 여기 23층이 정순균 구청장의 아내 최경미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근처 부동산도 한번 가봤어요. 과연 이 부동산에서는 이번 정책을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지금 매물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강남에서 사는데 만약 구매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구청장이 사는데 때려서 잡혔어? 그런 다음에 최경미 대표의 갤러리도 한번 가봤어요. 한번 되게 가보고 싶었거든요. 여기는 청담 리베로텔 뒷골목인데요. 여기가 바로 갤러리 화이트원입니다. 최경미 대표가 한 데죠. 바로 옆에 술집도 있고 뭐 노래 연습장도 있고 뭐 영업하기가 딱 좋은 공간이네요. 지금 닫혀 있어요. 가볼까요? 안타깝지만 문은 안 열고 다른 전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취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뽑아낼 때 대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뽑아냈을까, 이런 거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순균 구청장이랑 그 아내분한테는 되게 악몽 같은 컨텐츠일 테지만. 빠이.